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행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디라고라 수업을 들었던 분 중에서 취업이 잘 되신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5년도 상반기 DB금융투자 신입사원 이재환입니다. 네, 확실하게 신입사원으로 이번에 이제 입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각과 허리의 이런 90도 모두 다 약간 면접용이라고 좀 생각이 될 만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자기소개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면접 때 썼던 1분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DB금융투자 본사 영업 PF 직무 지원자 이재환입니다. 저는 증권업 중에서도 다양한 섹터의 실물 부동산을 다루고 여러 관계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관계를 조율하는 조율사로서의 PF 업무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킹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 동아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22명의 현직자를 만나며 업계의 다양한 현업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더욱더 PF 업무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기존 현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부동산 금융 화키를 인수하여 대학생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하였고, 스타트업 인턴 시 카자흐스탄으로의 파견 업무를 지원하는 등 경험을 통해 네트워킹과 다양한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DB금융투자에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또한 DB금융투자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면접에 가기 전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좀 DB금융투자에 어떤 점 때문에 뽑혔던 것 같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솔함 그리고 좀 겸손함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간 판에 박힌 좀 판에 박혔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다른 지원자들 대비 아무래도 스펙적인 부분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그렇게 제 경험이나 스펙을 되게 휘황찬란하게 나열하거나 저는 이런 것까지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기존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 앞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만큼은 내가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직무,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증권사만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산운용사도 같이 준비를 하신 건가요? 자산운용사도 일부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 거의 증권사를 메인으로 일단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생 입장에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차이점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디라고라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증권사랑 자산운용사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게 증권사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 어떤 게 또 자산운용사의 메리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증권사의 메리트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차주와 대주의 양 사이드의 중간 당사자로서 관계에서의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중간 당사자로 있음으로써 부동산 금융의 여러 다양한 포괄적인 측면을 어울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금융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도 세워서 갔을까요? 지금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 지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봐준 회사가 지금의 DB금융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기여를 해서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조금 더 전문가로서 금융주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 나가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그거는 사실 요즘에 시행에서 가장 떠오르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희도 노인복지주택, 공유주거, NPL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쟤는 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스펙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스펙 아니야? 그것 때문에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취준생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학점은 4.5점 한상 기준으로 3.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 자격증은 아쉽게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부동산 금융 학회를 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IM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모의로 작성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인턴 경험이 화려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인턴도 사실 유관한 인턴은 없었고 학교 현장 실습으로 연계가 돼서 했던 스타트업 실습을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더 이제 상위 포지션된 사람들을 꺾고 올라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진솔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재수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당시에는 옆에 되게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더 솔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는 여하튼 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좀 많이 바뀌셨는 것 같은데 그 계기가 또 있을까요? 사실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밀도 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나를 세일즈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감은 기본적인 태도이자 소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춰줘야만 그게 자기소개서에서도 드러날 것이고 인적성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것이고 면접에서도 태도로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마인드 세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할 수 있다. 나 될 거다. 하늘의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따라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많이 세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정량적인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계속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뽑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좀 좋은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아까 학회를 한 3번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학회 활동하면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도움이 되었을까요? 학회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임장 활동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한 경험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하다고 본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모의로 IM을 작성해 보는 것인데요. IM을 작성을 해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자 제안의 흐름이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 문서 작성의 포인트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면접관분들께서는 IM을 작성해 본다고 했었을 때 우리 본사 건물을 어떻게 평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당시에 너무 급작스럽게 받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하지는 못했지만 임기응변으로 오늘 뭐 오는 길에 도보로 왔고 도보로 뭐 6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역세권역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옆과 앞뒤로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인접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역과는 아무래도 뒤로 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한계성은 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러면은 IM 작성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광화문 권역에 있는 G타워 IM을 작성했었습니다. 거기서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을 첫 번째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로 작성을 했었었고 두 번째는 광화문 수송동 소재였기 때문에 수송동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역세권에 가까이 있지만 그 DB금융투자와는 반대로 여기에 아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것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신라스테이가 2030년까지 장기 책임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스테이는 아시다시피 호텔 건물이잖아요. 아무래도 코비드-19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책임 임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와, 확실히 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금융권 이사님들이랑 주니어들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저는 사업 수지를 작성을 하고 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들이 주니어를 뽑을 때 IM을 얼마나 잘 작성을 하고 IM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판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의를 찍겠다라고 얼마 전에 좀 찍으셨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어떠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하반기에 19학점을 수강을 했고 결과적으로 15개의 공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을 받은 기업은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겪은 건 결과적으로 지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회의 측면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분명히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사실 사람의 심리상 저도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내가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빨리 다른 일반 사기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너무 실력이 쟁쟁하고 인턴 경험도 많고 유관한 경험이 많은 지원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내가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위축되고 주눅들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 4학년들께서 꼭 인턴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된 업계에 유관한 인턴을 한다라는 것은 뭐가 됐든지 저는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이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유관한 인턴이 아니면 이게 쓸모없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꼭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중요한 점이 자격증은 결코 그렇게 크게 아주 유의미하진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저는 2차 면접에서 임원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금융 자격증을 취득을 할 생각을 안 하셨냐. 저는 거기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인턴 생활과 학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병행을 하려고 했으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지 못한 게 맞다.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은 아무래도 지금 증권사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비중 있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이런 자격증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취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자격증의 유무가 절대적으로 기준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진솔함이 가장 큰 무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설득이 저도 같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어떠한 사유든 간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좀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설득이 안 되면 저는 또 의미가 없는 피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